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심했었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한 2,459선에서 출발을 해서 2,47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막판 들어서 더 힘을 내면서 2,47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이틀째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수했는데요. 금융투자는 4거래일 만에, 또 연기금은 무려 8거래일 만에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6% 상승 출발을 해서 오전에 800선을 4거래일 만에 되찾았고요. 또 장중 내내 805선 부근에서 머물다가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장중 고점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79% 오름세 보이면서 8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이틀째 팔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647억 원, 외국인이 630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25%포인트 올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6.9원 하락하면서 1,335.2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섹터를 보시면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한 가운데 2차 전지 쪽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2차 전지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을 수주했다는 소식까지도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 보이면서 72,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이프로도 10% 가까운 오름세, 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용 원료 공급을 확대한다는 개별 소식까지도 더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63% 오름세 보이면서 19,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보시죠. LG이노텍이 테슬라에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소식에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LG이노텍은 장마치고 공시를 통해서 협의 중인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7%대 오르면서 6,800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6,170원에 형성을 했고요. 또 SBW 생명과학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또 동훈하나텍은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또 기관은 8거래일째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6%대 급등하면서 1,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또 어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모두 회담 의지를 표출하면서 한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올해 11월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소비 관련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요.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주로 어제부터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면세점 테마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 중에는 JT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12% 급등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9%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도 더해지면서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어서 다른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8% 가까운 시세를 내면서 25,7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코리아나도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엔터주까지 살펴보시죠.
네, 디어유가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YG 플러스까지도 5.83% 오름세 보이면서 6,1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프로젝트에 바이오니아가 1차 서류를 통과하고 실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장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간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은 안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시장의 변수가 하나 더 남아있죠. 뭘까요?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그 남은 변수는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이번 주 내내 글로벌 증시가 바로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눈치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시장은 미증시에 비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줬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의 연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올지 시장 전망부터 유망한 종목까지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 위원들의 시장 전망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어제 출연을 하셔서 일단 하락은 멈춘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역시나 말씀대로 하락이 멈추고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네. 위원님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시장은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멈춰 있고요. 다만 멈췄다 할지라도 강하게 상승한 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상당히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그 시장의 지표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변수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파월 의장이 얼마만큼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인가, 매우 강한 발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금리는 인상할 것입니다. 0.75가 됐든 0.5가 됐든 0.75의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강한 매파 발언을 하든 아니면 보통을 하든 이런 그런 금리 인상폭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이미 반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흔들을 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6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6% 발표했을 때 내일장 폭락할 것이다, 미국 시장. 그렇지만은 전혀 폭락하지 않는다. 그럼 왜 폭락하지 않느냐? 이미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걸 시장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릴 때 시장 흐름을 그대로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파월 의장 어떤 발언을 하든 시장 흐름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힌트를 찾는 그런 매매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본 이유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봐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강복절 이후에 지금까지
약 1조 원 정도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매수를 해왔는가? 8월 달 들어서 4조 원 가까운 공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슈커버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슈커버링이 됐든 어쨌든 지수의 저점이라고 확인하고 쟤네들이 매수를 했던 간에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했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나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시장은 크게 영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실제적인 힌트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흐름을 보고 판단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은 멈춰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멈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은 강한 장세는 아닙니다. 약시장으로 그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는 유동성이 부족하다 시장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받쳐주면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핵심 주도주를 만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전략을 펼칠 때는 강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해서 매매를 할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언제 정도 그러면 추세 전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가장 여러분들 이 관심이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9월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것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환율이 지금 1,340원대인데 이런 부분들이 1,200원대로 어떻게 꺾어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확실한 추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세는 통화 정책 방향, 그다음에 환율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장황하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포인트를 맞춰주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크게 시장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제가 보는 판단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 동향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약세자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택과 집중화 매매를 하시라는 것. 그다음에 향후에 큰 흐름은 결국 통화 정책 방향과 환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위원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시장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강한 종목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전략까지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네네. 네,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한 것 같은데 예.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앵커님께 처음으로 질문한 아유, 것까지 네. 하겠습니다. 만일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네. 잭슨홀에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미국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좋게 끌고 가기 위한 회의라든가 방향을 제시할까요? 아니면 경제를 망치거나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까요? 전자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TV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제 연준 의장이죠. 이제 연준 의장이 회의를 하든 연설을 하든 뭘 하든 미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뭐 밥 먹고 할 일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를 망치기 위해 한다든지 불안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또 이게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예전에 이제 그 트럼프 정권 때도 연임을 했고 이번 이제 바이든 정권도 연임하는데 그래서 실력이 있으니까 연임을 하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은 벌써 자리에서 내려왔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연설 예정이 되는데 아마 금리는 0.75포인트가 인상이 된다는 게 뭐 시장에서는 이제 대세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이제 발언이라든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방향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경제적인 또 금융시장의 안정권을 가지면 당연히 이제 뭐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특히 우리 한국에는 안정적인 이게 추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미국의 파월 의장이든 또 뭐 한국의 무슨 금융감독원이든 모든 국가의 그 공무원이랄까 그분들은 요즘 보면 상당히 이제 경험이나 노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대처기를 하고 자꾸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가 시장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지 이렇게 뭐 불필요하게 한다든지 불안하게 위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FOMC 회의가 솔직히 진리도록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회의를 자주 한다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해서 자꾸 대처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번에 이제 회의를 하고 어쨌든 뭐 0.75포인트가 올라가든 0.5포인트가 올라가든 이미 한번 경험했으니까 큰 이슈는 없고요. 방금도 보면 이제 스터디님께서 정확하게 박학다식하게 잘 집어주셨는데 저는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간다. 또 그동안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뭘로 보나 지금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하시고 뭐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한 2주 추석 남았는데 우리는 떡값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위원도 결국에는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에 좀 안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거다. 역시나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동일한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갑자기 요즘에 질문이 또 붐이죠. 네. 위원님 오늘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두고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렇게 나뉘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둘기 중에서도 정말 소심한 비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일까요?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네. 비둘기였다면 네. 금리를 안 올렸을 거고 네. 매파였다면 빅스텝을 단행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좀 애매하게 중간으로 해서 자, 일단 금융통화위원회가 네. 올해 남아있는 회의 수가 2번입니다. 2번이죠. 그리고 네. 앞으로 남아있는 FOMC 의회가 총 4번 정도가 좀 남아있죠. 그 4번 동안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면 0.75%포인트를 4번 연속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0.25%포인트를 2번밖에 인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중간에 만약에 이제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리 역전 상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대출을 받거나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대출 갈아타기라는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단 0.5%포인트라도 낮은 금리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사로 좀 많이들 옮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 시장이든 무역 시장이든 전반적인 금융 시장 역시 한 국가에 들어갔던 어떤 투자 자금, 특히 IB, 투자은행에서 그런 자금들은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왜? 천문학적인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 0.1%라고 할지라도 그 금리에 따른 어떤 수익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 지난 8월 16일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인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그 돈 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파하면 무슨 특이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새, 그 매파입니다. 정말 강경하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 무조건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라도 올려야 된다. 최소 0.75%포인트나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둘기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매파의 발언처럼 인상한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갑자기 탈피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전환된다든지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점진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양 의견이 지금 대립 중인 상황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경기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할 때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데 앞서 저도 이제 방송 출연 전에 페더럴 워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확률적인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0.75%포인트가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의중대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립니다. 지난달에는 1%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됐지만 실질적으로 0.75%포인트가 인상이 되었었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입니다. 진짜 여기가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런 어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어떤 주장을 하기보다는 일단 약세장이니까 현재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시장 지금 추세의 연속성 없습니다. 테마의 연속성 없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상승했던 종목이 다음날 개파락을 하고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이 다음날 시가 갭을 띄워놓고 시가 대비 하락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수익을 취하는 데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무조건적으로 내 소신대로 내 의견대로 또 누군가의 주장대로 내가 피 같은 돈 베팅해가지고 정말 끌고 가고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손절 안 하고 또 버티고 이런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던 위원은 추세의 연속성이 없는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실전 매매의 중요한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에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 시장처럼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제 9월에 연준도 금리를 인상할 거고 오늘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금리가 오르면 대표적인 수혜주들도 같이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오늘 봤더니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보유자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수혜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스타대 위원님. 네. 정말 시장이 참 어렵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금리 오르면 은행들의 마진이 더 좋아지니까 원래는 주가도 오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생각입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한 차원 높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일반적으로 주식 차트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생각은 거의 비슷한 생각 갖고 주식을 보면 수익률이 안 나와요. 조금 더 차별화되게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금리 인상하게 되면 가장 수혜주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은행주 예대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봅니다. 그러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왜 안 움직일까? 내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성장성이거든요. 미래의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가다. 그랬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이 70년대나 80년대 주식하신 분들은 은행, 증권, 건설을 하게 되면 폭등했을 거예요. 시장이 중심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중심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수익이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향후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됐을 때 기업에 대한 부실 대출이 나올 수 있고 부동산이 침체됐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큰 손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 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잘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차트를 보고 기업은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장 흐름과 전혀 동떨어지게 움직이지 않고 똑같이 움직여요.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 올라가면 같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은행주 생각 다이지만은 재료보다는 항시 주식은 수급이 먼저다. 그러니까 재료보다 수급이 먼저다.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면 주식은 안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갖고도 안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조그만 재료 가지고도 크게 뛰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 수급을 먼저 보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는
재료보다는 수급을 먼저 보면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시장에 어차피 연말이나 내년 가면 좋아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시장 따라서 움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재료보다는 수급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은 은행주, 보험주들이 오늘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크게 시세를 못 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보면 이제 금융주라든가 보험주가 한 10종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대출이 뭐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값 상승이 있었고 또 가계 대출이 많았죠.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대출했고 그 금리 이자 그 수익이 은행마다 수십조였습니다. 수십조.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에서 뭐 연봉도 많이 받아가고 보너스도 했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사실 금융주라든가 보험주가 폭등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따블이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다 30%, 3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주라든가 보험주가 다 30%, 35%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서민이나 보통 사람들은 뭐 집값이 몇 배 올라가지고 힘들고 또 코로나에서 뭐 가게 사업하신 분들 가게 80%, 90% 부도 지경인데 은행만 돈을 버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면 여론이 안 좋죠. 사회적인 여론도 안 좋고 언론도 안 좋고 또 사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원치 않는 바이고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은행이라든가 보험권에 있는 주식들이 다 돈은 어마어마 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주식은 떨어졌어요. 30에서 35%.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몇 종목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KB금융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국민은행인데 보시면 6만 5천 원짜리가 4만 5천 원, 무려 30% 빠졌습니다. 자 보시고 하나금융지주 보시면 하나금융주 5만 원짜리가 3만 3천 원, 무려 30% 빠졌죠. 또 보시면 이제 우리금융주죠. 우리금융 16,000원짜리가 11,000원, 이것도 30% 빠졌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신한지주, 회사 중 신한지주도 43,000원짜리가 33,000원, 다 30% 빠졌어요. 자, 삼성생명 하나만 보겠습니다. 삼성생명도 보시면 고점 대비 이렇게 85,000원짜리가 56,000원, 거의 한 40% 가까이 빠졌네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돈은 벌었지만 사회적인 여론이 싸늘하기 때문에 안 갔는데 자, 지금은 아까 우리 스타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는 보통 35%에서 40% 내려면 항상 바닥이었거든요. 제가 좀 희망을 드린다면 자, 삼성생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을 보면 요 근래 보면 자 외국인 기관 도표인데요. 매수 도표인데 기관 쪽에서 어마어마한 매수를 벌써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양호하고요. 아까 보니까 그 하나금융지주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보면 다른 금융지주라든가 뭐 은행들은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가 안 들어와요. 별로 안 들어오는데 하나금융은 보면 한 달 연속 하루도 안 빠지고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삼성생명 이 두 종목이 외국인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유하시고 지금은 이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님 편이죠. 주식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편이니까 다 바닥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아까 우리 스타진 말씀처럼 연말까지 또는 뭐 다음 달부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K바닥, 바닥주 굉장히 잘 봐주시는데 금융주들 안에서도 지금 바닥권에 대부분이 다 바닥권에 있지만 좀 올라갈 만한 종목 두 종목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 한번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금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상반기에 깜짝 실적까지 발표를 했죠. 뭐 배당 매력까지도 있죠. 그리고 금리까지 마침 올라줬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일단 손님이 없죠. 네, 손님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또 이제 부동산 투자 또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버블 이런 상황들에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 자신의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고 또 그것이 시중의 어떤 버블에 따른 상승분을 또 차익을 남기고 그런 어떤 갭 투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셨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을 전세로 돌리고 또 그 나온 전세금, 전세 보증금으로
또 별도의 주식 투자를 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뭐 번외적인 이야기지만은 지금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지금 전세금 돌려주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자신 소유의 집이 경매 처리 당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그 정도로 금융시장 그리고 은행 쪽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해도 못 받고 또 지금 이제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금도 지금 이자 납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참 많을 정도입니다. 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시중 은행들이 사실상 상장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10조 원대 정말 성과금을 정말 이렇게 돈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나눠준 상황이었었고 하지만 전년도의 어떤 영업이익 즉 YOY 자체를 뛰어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어떤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되었고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시중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지난주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해당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증권사에서 신용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되었다는 별도의 공지사항들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자분들도 변동금리를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서야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지사항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은행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도하게 어떤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만큼의 어떤 매출을 일으키기엔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고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출자들이 조기 상환을 하고 있고 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된 보험금이 손실일지라도 해약을 하거나 또는 그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매출, 영업이익을 일으키기는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차트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하나금융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어떤 비교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주는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삼성생명,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그 외에 수많은 종목들이 그러합니다. 즉 시장이 하락하면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 대표적인 섹터가 금융주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금융주를 투자한다 그럼 시장의 방향성이 어떠한지가 우선입니다. 그냥 싸다고 살 필요도 없고 또는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준다고 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고 여러분들은 몇 억의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조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뭐 한 3개월 정도 뒤에 어쨌든 배당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일부 배당이라도 좀 챙기시길 바라겠고 그것 외에 어떤 주가의 어떤 시세 차익을 통한 수익을 좀 남기시는 기간은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도와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9월 FOMC 전까지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게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어떤 종목을 좀 보유하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시장은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기업은행 차트하고 봤을 때 정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움직인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수주해서 사실상 보면 원전 시공의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우리가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 얘기 두 가지의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홀딩하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런 호재가 나왔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기대감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현대건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명성 위원님. 네, 어떤 종목으로 추석 떡값을 벌어볼까요?
잘하면 떡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네. 근데 지금 보면 조선선제 중공업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관련주인데 배를 만들려면 그냥 뭐 나무라든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죠. 요즘 다 금속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그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선제를 보겠는데요. 자, 이 한 종목만 제가 보겠습니다. 한국선제를 보면은 이제 요즘 보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인데요. 철강제, 아연도금, 이제 스테인리스 강선이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만들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가 이제 밸브 생산하고 있으니까 좀 마진이 좋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요 근래 예전에 14,000, 15,000원짜리가 현재 5,000원대 왔습니다. 5,000원. 그래서 3분의 1 가격이 제가 이제 K바닥 아닙니까? 제일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이슈와 성장성과 기관매수가 돌 때 추천하는데 무려 바닥을 3개월 잡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볼 때나 뭐 중기적으로 볼 때도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뭐 소액으로 좀 매수해서 추석 떡값이라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선제 지금 오늘 종가가 5,010원인데요. 7,000원에서 8,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쭉 끌고 가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연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이제 FOMC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투자자분들 좀 익숙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서서히 지금 인플레이션 또 어떤 경기 침체가 구체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이고 일단 올해 말까지 즉 올 겨울까지는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론되거나 또 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될 텐데 그 와중에 자 앞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어떤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됩니다. 즉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천연가스 유럽 공급에 대해서 제재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미국과 함께 어떤 천연가스를 장기 계약을 이미 맺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천연가스에 따른 어떤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그대로 가격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데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발생할 가능성 또 그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이 또한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철강과 비철금속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 체크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 정도 선까지 어떤 조정과 눌림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천천히 모아가십시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제 이삭줍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럼 하루에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서서히 이제 물량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겠고 조일알루미늄 또는 조일알루미늄 외에도 수많은 어떤 비철금속 관련 종목군들이 순간적인 어떤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권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한번 대량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이 대장주니까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단기 매매, 스윙 이런 어떤 거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까지도 함께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연원 위원의 OCI와 조일 알루미늄까지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에는 미국의 7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PCE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세울 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6월달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폴란드가 국내 방산업체들과 맺은 K2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5조 원대 1차 본계약이 내일 폴란드에서 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K2와 K9은 올해 말부터 국내 생산 물량 인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차 본계약에 대한 내용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내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서울 대작전에 시장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배우 유아인과 고경표, 박주연 등이 출연하는 추격전인데요.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관련주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대작전 관련주로는 NHN, 펄어비스, 컴투스, LG전자 등이 있는데요. 흥행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쌍용차의 운명을 결정지을 회생 계획안 의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토레스의 인기몰이가 한창이기 때문에 쌍용차가 내일 5번째 주인인 KG그룹에 인수가 되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수급포착의 달인 스터디위원회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8,030원에 매수를 해서 당일에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목표가를 넘어섰고요. 8월 12일에는 최고가 11,750원을 기록하면서 46%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네요. 위원님, 네, 역시 수급 포착을 잘해주시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매집이 돼 있는 거는 아직 물량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동안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자, 내일 정도 되면 10일째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고,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것입니다. 자, 변동성 이후에 시장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도 충분히 46% 높은 수익이지만 더 큰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종목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17만 4,500원에 진입을 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8월 11일에 21만 5천 원을 찍으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권에 있는 이 무거운 종목으로 현재 23%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위원님, 네. 네, 역시나 셀트리온의 삼촌이시네요. 네네. 네. 셀트리온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셀트리온 매수하신 분이 많이 고생을 하셨죠. 한 2년 동안 거의 세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부터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대비 23%가 올랐어요. 그래서 참 축하를 드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천 대비 20% 정도 올라왔는데 가다가 일주일 정도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셀트리온도 오늘 보면 기관 쪽,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20%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나신 분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셀트리온은 18만 원 깨지 않으면 계속 들어가시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 원이 깨지 않으면 계속 들어가면 여기서 한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석 때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보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아버지에서 제가 이번에는 3천으로 좀 낮춰드렸었는데 오빠가 이제 만족이 되시는 것 같네요. 18만 원을 좀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전 매매의 달인 나인원위원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인데요. 어제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 7,150원에 매수해서 당일에 7%대 크게 오르면서 현재 수익률 2.3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포스코 케미칼 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는 포스코 터미널 기타 등등의 어떤 포스코 자회사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 회사들만 모아놓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여러 소재들을 충분히 수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 포스코 엠텍이 2차 전지 소재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이슈가 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히토리라든지 또는 중요한 어떤 비철금속 관련된 광물질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코 엠텍이 어떤 수출과 어떤 공급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떤 눌림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7,000원 선까지 어떤 눌림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끌고 가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자라는 의견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바닥권에서 박박 뛰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미리서 사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구 산업 가져왔습니다. 이구 산업 비철금속 관련주인데요. 산업용 동반 제조 판매업인데 2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한 1,14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 90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2015년도 보게 되면 정말 뿌리 기업 명가로 선정된 그런 회사인데 항시 해년마다 매출도 그렇고 성장성을 이루고 있는데 크게 성장을 안 하더라도 꾸준한 회사지요. 그리고 지금 비철금속이나 이쪽 쪽은 어쨌든 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보시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한 3, 4일 전에 대량 거래가 나왔죠.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서 물량을 거의 쓸어 담는 그런 형태의 흐름인데 이 시점부터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타임이다. 그래서 거래량만 나오면 매수해도 별 무리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장도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매수는 시초가 보시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000원 보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구산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급 포착 잘해 주시니까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이 실렸었네요. 목표가 4,000원까지 빨리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K바닥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6시간 반 동안 째려보셨어요?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제가 째려보고 왔는데 6시간만 네. 또 공부해 왔는데 지금 긴장이 상당히 되네요. 왜냐면 옆에 있는 나윤님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 종목이 좀 가야 될 텐데 긴장은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영어로 TY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TYM은 농기계 사업이 이제 담배 필터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농기계 부분에서 트랙터, 콤바인 등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너무 기술력이 뛰어나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예전에 한 4,000원짜리가 현재 2,000원대 왔는데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2주 연속 잘 잡고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목표가는 매수가는 시초가 들고요. 목표가 3,000원 드리고 손절가 2,400원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때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농슬라로 불렸던 종목이죠. TYM 목표가 3,000원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실전 매매 달인 우리 나연원 위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자, 일단 오늘 종목은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한 차례 테마가 엮였을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겨울이 이제 다가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또는 원유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자재까지 상당히 좀 불안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씩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겨울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실상 난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어떤 경작지에서는 사실상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원유라든지 기타 원자재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비료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질산칼륨 자체가 공급이 되질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인도가 전 세계 밀을 생산하는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가 밀을 수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자국도.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상 최악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류까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도 발생하는 만큼 다시 한번 또 어떤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자리다. 자, 일단은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저점 매수하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산업까지도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목표가 9,000원으로 아주 높게 잡아주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방송 후에 우리 나연원 위원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돈이었었고요. 지금도 돈이고 또 계속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거시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전혀 내 보유 종목과 상관없는 것들에 집중하십니다. 정말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까지 하나씩 핵심적인 것들을 설명드릴 테니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나인원 위원의 사진 아래에 있는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셔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재테크 비법까지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내일도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